안녕하세요. 주식사dar입니다. 오늘은 예스티 본업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스파워 테크닉스도 중요하지만 본업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스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열처리 관련 장비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였는데 SK 쪽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으로는 기존의 오토클레이브나 가압큐어, 퍼니스 장비 외에도 최근에 라미네이팅 장비하고 폴더블 폰에 들어갈 UTG 강화로 등의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알아본 예스파워 테크닉스 내용도 있네요. 예스티의 성장 동력은 SiC 외에도 본업에 라미네이션하고 UTG 강화로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스티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재무 쪽은 어떤지까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연혁이나 자본금 변동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때 돈들이 탑업인 취득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스티는 2000년도에 영인테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요. 2006년도에 예스티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14년도에는 코넥스에 상장을 했었고 15년도에는 코스닥으로 이선 상장을 했네요. 그리고 18년도에는 라미네이팅 관련 장비 회사인 NCS를 인수를 했고 20년도에는 IM텍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본금 변동 현황을 보면은 그동안 증자를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 계산을 해보면은 한 270억 정도 조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17년도에 한 300억 정도 되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고요. 19년도에도 한 200억 되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발행한 내용은 4월 26일 추가 상장한 걸 마지막으로 빼도 아직 한 30만 9,917주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5월 4일에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을 했는데요. 규모는 한 200억 정도 됐었고 전환가액은 15,7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환우선주도 같은 날 발행을 했는데요. 한 50억짜리를 2개를 발행을 했었고 발행가액은 14,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리픽싱 기간이 매달 있는 점이 특이한데요. 이 기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은 것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픽싱 기간을 길게 가져가긴 어려운 상황이라 한 달 단위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에 집중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총 300억 중에 100억은 신기술 도입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인다고 하고 200억은 탑업인 지분 취득이라는 점이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전환우선주 100억 중에 50억은 예스티의 신기술 투자조합인데 아무래도 50억은 신기술 도입에 쓰이고 50억은 연구개발비에 쓰일 것 같습니다. 최근 4월 15일에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내용도 탑업인 출자 취득을 목적이었었는데요. 아까 200억하고 이번에 73억하고 하면은 한 27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자사주 매각 공시가 나오고 4월 20일쯤에 더벨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때 나온 내용은 추측이긴 하지만 SiC 전력반도체 관련 투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라고 나왔었고 이때 투자한 브룩데일에서는 예스티가 가지고 있는 전력반도체 사업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적기도 했었습니다. 예스티는 그동안 탑업인 출자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의미 있는 규모이거나 높은 지분을 가진 곳들을 좀 보면은 예스티 히팅 테크닉스라는 곳이 있고 예스파워 테크닉스는 잘 아실 거고요. 위에서 봤던 그 라미네이팅 장비를 하는 IM텍 지분도 인수를 했었고
벡터 신기술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도 거의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브릿지 5호라는 곳의 지분도 한 2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속기업 현황을 좀 보면은 예스 히팅 테크닉스라는 곳하고 벡터 신기술 투자조합을 각각 58.6 그리고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예스 히팅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나텍으로 불렸었나 봅니다. 위에서 벡터 신기술 투자조합이 종속기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가 좀 특이한데 한 11억 천 정도의 결성 총액을 가지고 있고 투자 대상이 IM텍입니다. 그래서 IM텍 감사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은 EST하고 벡터 쪽이 각각 지분을 17.44% 그리고 9.04%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둘 다 EST니까 결국에는 EST가 IM텍 지분을 한 26.5%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븐브릿지 5호입니다. 총 규모는 한 200억 정도 되는 펀드이고 작년 9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지분을 EST가 한 25%, 한 51억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돈이 이미 어디 투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직 투자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EST가 자금 조달을 하고 예스파워 테크닉스 외에도 많은 탑오빈 취득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라미네이팅 장비 회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기술 도입에 50억, 그리고 탑오빈 취득 자금이 273.5억 정도 남았고 혹시 모를 세븐브릿지 5호 자금도 남아있는데요. 이 돈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되고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스티가 관심 있는 라미네이팅 분야, 그리고 UTG 강화로 분야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작년 1월 기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라인의 OCR 공정을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공정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적용을 할 거고 태블릿 PC 쪽에 먼저 적용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CR 공정의 라미네이션 장비를 예스티가 공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4월 기사에서는 예스티가 자회사를 통해서 라미네이터를 최초로 납품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3월 말에 계약을 했다고 하고 다만 초도 공급 계약이라서 계약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미네이팅이 코팅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톱텍이 납품을 했었고 17년도에는 1조 넘게 매출을 했었네요. 원래 ST는 오토클레이브를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게 오토클레이브 앞단이 라미네이팅 공정인데 이게 수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인수 시점이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ST가 NCS를 인수한 시점이 톱텍이 삼성 벤더에서 제외된 시기라고 하고요. 톱텍은 기술 유출 때문에 벤더에서 제외됐나 봅니다. 현재 라미네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몇 개 있는데 톱텍에 7천억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할 것 같고요. 규모가 매력적인 규모이고 ST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UTG 관련 기사입니다. 올해 1월 기사이고요. 기존에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던 UTG 패널을 타 브랜드로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는 오포가 기대된다고 하고요. 현재 구글도 준비 중이고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게 확실하고 여기서 UTG 강화로가 혜택을 입을 것 같네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폴더블 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UTG 가공업체인 도우인시스 지분을 확대를 했고 폴더블 폰 대중화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폴더블 폰에서는 UTG를 이미 적용을 했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3종의 폴더블 폰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폴더블 폰 시장은 올해 560만 대고 내년에는 1720만 대로 급속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네요. ST가 라미네이팅 분야에서 톱텍의 빈자리를 메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NCS를 인수했고 최근에는 IM텍 지분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UTG 강화로 분야에도 진출을 했는데 시장이 커갈 것은 확실해 보이고 앞으로 ST가 얼마나 많은 수주를 해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방 산업의 투자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대부분이고 연도별 매출 비중을 좀 보면은 전방 산업 투자 계획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 투자 전망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고 폴더블 쪽 대중화가 불확실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증설을 할 경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A5 신공장을 22년 이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10월쯤에는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A5 공장 투자 재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21년에 장비 협의 및 발주 그리고 22년 초 장비 반입 예상을 했네요. 이건 올해 3월 기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중소형 OLED 쪽에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사고요. 그 근거는 애플의 OLED 스마트폰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A5 쪽 신규 투자가 22년부터 집행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A5 쪽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계속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이건 올해 4월 기사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QD-OLED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존의 생산 라인 수율이 변수이기는 한데 당초 투자 계획인 올해 말 2단계 그리고 내년 말 3단계 투자를 위해서는 21년도 내에 2단계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20년도에는 투자 전망이 안 좋았었는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좋은 쪽으로 바뀌어 왔었고 중소형 OLED의 신규 투자 그리고 QD OLED 투자 등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5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하겠네요. 다음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올해 3월 기사이고요. 삼성전자가 기존의 D램 투자 계획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웨이퍼 기준으로 월 3만 장 규모의 설비였는데 이를 4만 장으로 늘려서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2, 3년 후를 바라보는 투자인데 향후에 시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은 주의해야겠습니다. 파운드리 쪽도 평택 2공장에서 기존 28,000장에서 43,000장으로 늘릴 거라고 하고요. 중국의 시안 2공장 낸드 플래시 공장도 원래 업계 예상이 5만 장이었는데 이를 8만 장 규모로 늘린다고 하네요. D램, 파운드리, 낸드 쪽 모두 투자가 늘어나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지난해보다 1,000억 늘어난 설비 투자 금액을 약속한 상태라고 합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는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장비 등 특수산업용 기계 투자가 11.2% 늘었다고 하네요.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 모두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ST는 기존 장비 외에도 라미네이팅 장비를 통해서 톱택의 빈자리를 일부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성장하는 폴더블 폰 분야에서 UTG 강화로 쪽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 상태표입니다. 유동자산이 전년보다 100억 정도 줄었네요. 현금성 자산은 40억 정도 늘긴 했는데 매출 채권이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매각 예정 자산이 130억 정도 있는데 작년 12월 공시한 9, 4억 처분 관련인 것 같고 올해 1월 15일 날 잔금이 들어왔겠네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채 같은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비유동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고 부채 쪽을 보면은 유동부채가 280억이 증가한 점이 특이한데요. 단기금융부채 쪽이 280억 증가했네요. 뒤에 주석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동부채 쪽은 반대로 410억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장기금융부채가 42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부채 총 계는 130억 정도 감소했네요. 금융부채 주석 쪽을 보면은 단기 차입금 쪽이 70억을 증가를 했고 사채 부분이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넘어왔고요. 전환 사채 쪽도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 사채하고 전환 우선주가 EST 주가가 오르면서 장부 금액이 증가를 했고요. 동시에 부채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들이 7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부채는 감소했겠네요. 50억짜리 사채의 경우에는 4월 26일이 만기일이었어서 이미 돈이 나갔겠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증가를 했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70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순이익 같은 것들이 19년도보다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인 것 같긴 하고요.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전방산업 투자계획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115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투자를 통해서 48.5억 정도가 나갔고 재무를 통해서 28억 5천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38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기초에 67억 정도가 있었으니까 기말에는 한 105억 정도가 남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쪽을 보면은 115억 중에 75억 정도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26.5억으로 꽤 많이 받았네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쪽을 보면은 관계기업에 61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에 타법인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도 그렇고 지속적인 지분 취득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이랑 실제 이익으로 이어져야지 STI도 좋을 텐데요. 앞으로 나올 타법인 취득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쪽을 보면 차입금들이 증가를 했고요.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유동성 장기부채 쪽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쪽에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취득을 했었습니다. 재무 쪽은 과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었고 20년도에는 매출 쪽도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격적인 자금 조달로 현금을 확보했는데 이런 것들이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지분 취득을 하면서 사업들을 성장시킬지 공시들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스티는 기존 장비 외에도 톱텍의 라미네이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해 왔고요. 폴더블 쪽 성장과 함께할 UTG 강화로 쪽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신사업들의 성과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방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 쪽은 시황에 따라 좀 변동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추가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었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QD OLED 그리고 중소형 OLED 쪽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중요하긴 한데 EST 본업에서도 꾸준히 성장 동력을 찾는 점이 좋고 전방산업 투자 계획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주 정도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